이강인의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무리키와 좋은 호흡으로 마요르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점인 정확한 왼발킥에 부족했던 활동량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점점 마요르카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이 눈부신 건 비단 2골 3도움을 기록 중인 공격 포인트가 전부가 아닌데요. 오롯이 개인 기량으로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서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20개의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득점 기회로 연결된 키패스도 22개나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와 키패스 횟수 모두 20개가 넘은 건 이강인과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단 2명뿐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지난 시즌에만 리그 17골 13도움을 포함해 한 시즌 동안 22골 20도움을 기록한 차세대 슈퍼스타입니다. 비니시우스의 시장 가치는 무려 1억 2천만 유로로 라리가와 레알 마드리드, 브라질 국적 선수들 몸값 1위인 공격수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함께 이강인뿐인 기록이 더욱 눈부신 이유입니다. 특히 드리블과 키패스 모두 팀 전술이나 전력 등을 떠나 오롯이 개인 기량이 밑바탕이 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실제 드리블 성공 횟수가 20개 이상인 선수는 이강인 포함 단 3명뿐이고 키패스가 20개 이상인 선수도 리그 전체를 통틀어 8명밖에 없습니다. 이강인은 라리가 내에서도 드리블과 패스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재능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강인의 최대 강점이기도 한 키패스는 이번 시즌 내내 꾸준하게 기록 중일 정도로 물이 오른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인 29일 에스파뇰전에서도 3개의 키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이 출전한 경기에서 단 1개의 키패스도 기록하지 못한 건 12경기 중 단 3경기뿐일 정도입니다. 이런 존재감에 최근 라리가는 이례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라리가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2번째 시즌 최고의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됐다라며 각종 공격 지표에서는 팀 내 1위다. 훌륭한 드리블에 스피드까지 겸비했다. 더 무서운 건 이강인은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마요르카가 핵심 미드필더 이강인의 이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요르카보다 더 큰 구단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강인을 붙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맹활약을 펼치면서 유럽 빅리그를 중심으로 이강인을 주시하는 구단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1-22 시즌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남은 계약 1년을 해지하고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더 큰 팀으로 이적하는 걸 막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구나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만큼 그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이강인 이적에 대한 부담감은 적은 셈입니다. 스페인 매체들은 마요르카는 내년 1월이나 여름 이강인과 결별할 수 있다. 특히 이강인이 월드컵에 출전해 활약하게 되면 이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면서 EPL뿐만 아니라 여러 스페인 구단들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강인을 공짜로 영입한 마요르카 입장에선 그의 이적을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강인이 월드컵에 출전해 활약하게 되면 이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월 20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목석 가리기에 나섰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전 마지막 소집 훈련을 진행합니다. 28일 경기 파주 국가대표훈련센터에서 열린 소집훈련에서 벤투 감독은 소집된 선수와 별개로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계속 관찰할 예정이다.
11월 11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모든 것을 분석해 최종 명단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벤투호는 28일 파주 NFC에서 마지막 소집 훈련을 진행하여 11월 11일 오후 8시 화성 종합 경기 타운에서 열리는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이번 소집은 국제축구연맹이 지정한 공식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과 김민재와 같은 유럽파 선수들은 선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된 27명의 선수는 K리그 선수 22명을 포함해 아시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로만 꾸려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소집의 목표는 최대한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플레이 스타일을 향상시키면서 대표팀이 해왔던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훈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벤투 감독은 약 2주간의 훈련과 아이슬란드전을 통해 월드컵에 함께 갈 선수들을 골라낼 예정입니다. 이후 12일에는 4년의 고심을 마치고 피파에 제출할 최종 엔트리를 발표합니다. 벤투 감독은 깜짝 발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여기에는 대표팀에 승선했지만 9월 코스타리카와 카메룬과의 A매치에서 뛰지 못한 이강인도 포함됩니다. 벤투 감독은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한 선수들이 주로 월드컵에 가겠지만 명단이 닫혀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며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다. 소속팀에서 활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단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과 활약을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은 지난 9월 A매치에서 1년 6개월 만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을 후반 조커로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최소 카메룬전에서 교체 투입을 통해 가능성을 실험해봤어야 했는데요. 결국 대표팀에 차출된 이강인은 희망 고문에 시달린 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스페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는 벤투 감독을 향해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벤투 감독의 행동은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이강인을 뽑았지만 그래도 쓰지 않겠다는 고집인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 한창 컨디션이 좋을 때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 오히려 이강인 본인에게는 손해인 셈인데요. 만약 벤투 감독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평가전에 이강인을 소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벤투 감독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강인 본인이나 팬들이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벤투 감독이 어차피 월드컵에서 이강인을 전혀 쓸 생각이 없다면 다시는 그를 소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벤투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이번 월드컵과 함께 종료됩니다. 차라리 앞날이 창창한 나이인 이강인 역시 다른 감독이 지휘할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